오케이, 알았어. 아, 자, 어쨌건 그 잠깐 얘기하다가 잠깐 다른 데 쪽으로 샜는데, 만약에 지금 처음에 커피를 시작해서 본인이 이제 대회를 준비한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부터 시작하고 어떤 걸 갖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은 공부겠죠. 제일 큰 거는. 커피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그래도 대회에 나가서 나만의 이제 시연을 사람들한테, 관객들에게 아니면 심사위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커피에 대한 공부 대신에 이제 대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 중에 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캐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내가 로스팅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로스팅 대회를 나가고 싶어 라든지 아니면 난 라떼아트 하고 싶으니까 라떼아트로 할래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좀 내가 자신 있어 하는 저 같은 경우는 핸드 드립을 좀 좋아하니까 핸드 드립으로 대회를 나가겠어. 대회 종류 여러 가지니까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셔서 그 관련 대회들을 좀 일단은 처음에 찾아보신 영상 같은 것도 네, 영상 같은 것도 그렇고 대회 일정이라든지 대회는 또 뭐가 있는지 요새는 검색만 해봐도 웬만한 대회들이 그래도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게 찾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정보들이나 아니면 그런 선수들의 시연이 나온 영상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건 어디 가서든 다 똑같이 말을 할 거예요. 룰북에 대한 숙지 부분. 네. 대회마다 룰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 예. 그래서 그 대회, 내가 나갈 대회의 룰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아, 진짜? 예. 그 정도로 해야 된다고? 네. 룰이 보통 양이 뭐 A4 용지로 하면 어마어마하죠. 기본적으로 저희도 거의 한 20장 이상, 30장 가까이 이렇게 될 테니까. 네. 일단 룰은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되네. 그래야 룰북에서 말 그대로 룰북이잖아요. 룰을 정해놓은 책인데 여기에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숙지를 안 하고 있으면 분명 행동에서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점이 되겠죠. 네. 작년 대회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 룰북 숙지에 대한 부분은 예선전에서 조금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요. 아, 본선까지 올라가. 이제 본결선 올라가는 거기서 선수들은 다 잘려버리는구나. 네네네. 본결선 올라가신 분들은 이제 감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그래도 캐치를 하시고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아무래도 나죠. 아, 룰북은 무조건적으로 1순위로 아셔야 돼요. 룰북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아, 예. 대회에 대한 해답이. 네. 보통 보면 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 뭐 예를 들자면 위생적인 부분에서 그라인딩을 하고 나서 주변이 지저분해졌어요. 이거를 그걸 치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치워야지. 그쵸. 그때 제깍 치워야겠죠. 어. 근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당황해가지고 안 치우고 그냥 시연을 진행했다 라고 하면 위생 및 청결 부분에서 감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물을 받았는데 물 받다가 실수로 물을 흘려버렸어. 이런 경우 닦아줘야 되겠죠. 닦아줘야지. 네, 그런 부분들. 아니면 또 조금 제가 17년도 때 골든커피라는 대회 나갔을 때는 거기에서는 드립을 했을 때 이제 스월링 커피가 추출이 다 끝나면 섞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하는 게 아니고 저어서 하라 그러는데 그거를 나무 젓가락으로 하지 말라고 쓰여 있어요. 아, 진짜? 네. 대놓고. 나무 젓가락으로 하면 그 커피 성분이나 그 나무에 대한 안 좋은 맛이 이렇게 배출될 수 있어서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뭐 쇠젓가락이나. 그쵸. 쇠젓가락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갖고. 저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룰북에는 웬만큼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뭐. 최소한 그 뭐야 룰북을 숙지하고 룰북대로 한 사람들은 최소한 본선에 올라가는 평균 이상 간다. 평균 이상.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네. 이 뭐랄까 대회를 운영하면은 심사위원들이 보통 몇 명 정도 있는 거지? 대회마다 다르지만 저번에 그 카페쇼 때는 대회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한 선수당 붙는 게 평균적으로 한 6분 정도는 될 거예요. 6분. 그럼 네. 그 사람한테 다 설명하고 하나씩.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매장에 온 손님처럼 앞에다가 이렇게 앉아놓고 바 형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하고 네. 커피 내리고 제공하고. 네. 그럼 이제 그 사람들 이제 그거 먹어보고 처음에 나왔던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에 그런 것들이 발현이 되면은 그러면 그쵸 점수를 좋게 받는 거고 점수 좋게 받는 거. 그거에 이 선수분이 하는 거하고 의도하고 좀 다른 추출이 된 것 같아. 맛이 좀 달라. 컵노트가 좀 달라. 이렇게 되면 감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입상자 그 하고 아닌 거하고 나뉘나? 그쵸 아무래도. 네. 네. 또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보통 대회를 가면은 그러면 원두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급을 써? 엄청 비싼 것들을 쓰나? 그것도 대회마다 달라요. 대회마다 달라. 그 공식으로 지정된 협찬 콩이 있는 대회가 있고 아니면 정말 좋은 급의 콩을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그냥 아무거나 갖고 올 수 있는 협찬으로 돼 있는 데들은 협찬 콩을 써야 돼요. 협찬 콩을 써야 되고 네. 아닌 데들은 협찬 콩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선수분들이 알아서 준비를 해야죠. 싸든 비싸든. 싸든 비싸든. 네. 그때 가면 좀 비싼 게 결국에는 좀 아무래도 효과가 더 좋겠죠. 효과가 더 좋아. 네. 요즘은 한국에 진짜 안 들어오는 생두가 없어가지고 구하면 웬만큼 웬만큼. 네,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서. 그쵸. 비싼 거는 정말로 막 키로에 몇백만 원 하니까. 그렇지. 네. 그걸 어떻게 팔어? 어떻게 대회를 연습을 어떻게 하고? 일단은 근데 그런 퀄리티 있는 콩을 들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떨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하는 거. 그렇지. 네. 대회를 결국에는 좀 많이 해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좀 유리하죠. 유리해서. 솔직히. 경험치가 그만큼 있으니까. 네. 그렇지. 덜 떨고. 그래서 입상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 해서 떨어졌다고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2번, 3번, 4번 하다 보면 결국은 입상은 하게 돼 있거든요. 보통은. 네. 저기 모모스 커피의 전주현 바리스타님도 월드 1등 하려고 떨어지신 게 한 6번, 7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월드를? 네. 그렇게 예, 월드를 하려고 예. 월드를 하려고 월드를 도전하신 게 대회를 도전했던 게 뭐 중간에 심사도 하시고 일부러 뭐 하긴 하셨는데 뭐 그렇게 된 경우도 있으니까 한두 번 하고 안 하는 선수들이 또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주변에서 좀 바리스타들 보면 부담되기도 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 금전적으로. 금전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심적으로도 그렇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지. 나왔는데 나는 본선도 못 가고 뭐 떨어지거나. 그쵸. 본선에서 이렇게 하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그쵸. 근데 그런 것 또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선수라고 하잖아요. 선수가 없으면 대회가 생길 이유가 없는 거고. 그렇지. 선수가 있으니까 대회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심사위원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플레이어들이 축구도 농구도 야구도 이런 스포츠만 봐도 선수들이 무언가 다 연봉이 더 훨씬 말도 안 되게 높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다들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입상을 하는 분들도 생기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에스프레소 그러니까 브루잉은 앞에 해주는 거, 그 에스프레소 대회는 또
에스프레소는 거의 대체적으로 스로우 다운은 에스프레소만 내려가지고 그걸 심사위원분들이 평가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만 진행이 되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대회들은 대체적으로 에스프레소 추출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밀크 베버리지라 해서 우유랑 해서 라떼 형식이죠. 그걸로 제공을 하고, 시그니처 해서 3잔 제공하는 룰을 조금 많이 쓰고는 있어요. 네. 그건 들어본 것 같아. 예전부터 해왔던 것 같던데. 네.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그쵸. 대부분 대회가 에스프레소 쪽은 스로 다운 제외한 애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스프레소도 똑같겠네. 결국에는 많이 참여하고 또 시합 많이 나오고 경험 많이 해본 사람이 결국엔 유리한 건가? 그쵸. 유리하죠, 훨씬. 그 대회 중에서 어떤 대회는 뭐 이렇게 자기가 로스팅한 원두를 보내서 뭐 있지? 그 로스팅 대회가 그랬. 그건 출품 대회. 출품 대회. 그건 좀 달라요. 이게 현장에서 직접 로스팅을 해서 제출을 해서 순위가 나오는 대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출품 대회 같은 경우에는 내 매장에서 쓰고 있는 내 머신으로 볶아다가 출품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블라인드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대회가 생겼던 시초의 얘기가 일단 커피 시장 규모도 많이 커지고, 커피를 이제 사업적으로 바라봤을 때 좀 그래도 장사가 좀 잘 돼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지. 네, 그런 측면 때문에 만들어진 대회라고 알고 있어요. 출품 대회. 네, 출품 대회는. 우리 이렇게 콩 맛있게 잘 볶습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생긴 대회죠, 출품은. 그렇군. 요즘은 아무래도 진짜 제가 일단 거의 이제 요즘 어떤 거 하고 있어요? 매장 하고 있잖아요. 그쵸, 전 매장 근무도 하고 있고, 랩실도 같이 하는 형님이 있어서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대회 운영은 뭐 계속 하고 있고. 네. 이번 대회는 지금 그 카페쇼. 네. 그럼 접수는 언제부터 받아? 저희 한 6월 한 달 동안 아마 접수 받을 거예요. 접수 받고. 네. 그럼 심사위원은 그 사이에 계속 뽑는 건가요? 심사위원도 같이 그때 같이 네. 지원해가지고. 접수 지원은 그때 똑같이 동일하게. 그래서 그 뭐 딱히 뭐 선출 기준이나 이런 거 있어요?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 저희 나름대로 이제 심사위원 오리엔테이션을 가져서 심사위원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되죠. 거기에 맞는 사람은. 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대회는 여러 가지 꾸준히 있으니까 필요한 정보는 뭐 어차피 다 인터넷이나 인스타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알려드릴 수 있는 한도에서 또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